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로우 타일러고요.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 맡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제 넷플릭스에 관해 넷플릭스에 연재되고 있는 시리즈고요. 네. 에드문드 캠퍼라는 연쇄살인마가 있습니다. 네. 1948년생이고요. 네. 현재도 생존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한 70년대에 잡혔는데 종신형을 받았고요. 왜 잡혔느냐? 우선 키가 2m 6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약 100kg 넘어가는 거구고요. 네네. IQ가 146입니다. 거구의 IQ도 좋아요. 머리가 좋습니다. 언제 잡혔냐면 처음 잡혔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 15살이에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외조 부모님 뭐라 그러죠? 외조부.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조 부모님과 함께 이제 살게 됐는데 네. 어느 날은 이제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 거예요. 이 에드문드 캠퍼한테. 네. 제목도 에드문드 캠퍼예요? 제목은 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에드문드 캠퍼가 할머니를 쏩니다. 총으로. 네.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뭐 그전까지 갈등이 있었지만.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오시자마자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차에서 쏴버립니다. 할아버지를. 그리고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를 해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였다. 그리고 엄마가 경찰에 전화합니다. 진짜 돌아가셨나요? 네. 두 분 다 죽었습니다. 네. 실제 있는 인물이고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인물이. 에드문드 캠퍼라는 사람이. 네. 잡혔어요. 잡혀서 교화시설로 보내집니다. 어리니까. 그것도 그거고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네네네. 교화시설로 보내집니다. 감옥이 아닌. 21살에 얘는 이제 교정이 다 됐다. 사회에 위협적이지 않다. 라고 해서 풀어집니다. 21살에서 나와요. 되게 일찍 풀려나네요. 그렇죠. 이제 동네에서 이제 빅 에드라고 그래서 에드먼드의 줄임말이 에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빅 에드로서 마을에서 잘 살아요. IQ도 좋고 이제 성격도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조용조용한데 이렇게 뭐 잘 지내는 타입이었어요. 네. 근데 그 마을 어디선가부터 계속 여대생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6명의 여대생이 사라집니다. 근데 다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배경이 어딘가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산타크루즈라는 곳 같은데 네네. 노스포크라고 하고요. 네네. 거기가 이제 할머니 돌아가신 데가 노스포크.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네. 캘리포니아에서 에드먼드 캠퍼가 이 6명을 다 죽인 거예요. 여대생을 어떻게 죽였냐면 네. 처음에 히치하이킹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처음에는 여대생들이 히치하이킹을 하거나 대학생들이 히치하이킹을 하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2명을 태운 날 희생자죠. 네. 여대생 2명을 태웠는데 그 2명의 여학생이 사라집니다. 총 6명의 여학생이 사라져요. 네. 근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밝히질 못해요. 그러다가 1973년에 네. 이게 71년까지의 일이고 네. 74년에 이제 에드먼드 캠퍼 이 사람이 에드가 자수를 합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어떻게 자수를 하냐면 네. 산타크루즈 자기 살던 동네에서 옆 동네를 줄을 넘어가서 이제 전화를 해요. 근데 처음엔 경찰이 안 믿어요. 6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6명이 아닙니다. 그날은 왜 전화했냐면 그 전날 네. 엄마를 살해했어요. 자신의 엄마를 살해하고 엄마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엄마의 친구까지 살해합니다. 그 살인 방식이 너무 잔혹해요. 말씀을 드리기 힘들 정도로 잔혹합니다. 그럼 넘어가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자기가 전화를 한 겁니다. 내가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를 죽였다. 근데 경찰이 안 믿는 거예요. 네, 장난전 줄 알고. 빅에드가 네가 그럴 일이 없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잡혀요. 네. 그리고는 종신형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되게 성실하게 복역을 합니다. 네. 심지어는 가석방이 있는 종신형이었거든요. 가석방의 기회가 한 3-4번, 네. 많게는 4-5번 정도 있었는데 모두 거절하는 거예요. 모두 거절해요. 본인이? 그리고 아직도 이제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지금 교정시설로 옮긴 것 같은데 네. 1948년생이거든요. 이 사람이. 네네. 거의 70대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70대 네. 초중반, 네.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초중반. 이제 교정시설로 옮겨졌고요. 그 여대생은 실종이 됐을 뿐이지 그 에드의 혐의로는 밝혀진 게 다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나요? 그것도?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별명이 뭐였냐면 네. 코 에드 킬러라고 칼리지걸 킬러 이런 걸로 이제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고요. 근데 어떻게 가석방이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워낙 복역을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다 거부했어요. 가석방 되는 걸?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라고 네네네.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그 영화가 다룬 그
주제가 뭐였냐면 찰스 맨슨이라는 살인마거든요. 네네. 찰스 맨슨 패밀리라고 맨슨 패밀리라고 해서 들어본 것 같아요. 찰스 맨슨이 약간 이제 흔히 말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서 엘리트와는 전혀 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젊은 애들이고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말하는 그런 사이비적 컬트, 약간 히피 문화와 결합된 그런 말들로 이런 젊은 사람들을 한 100명 정도 자기의 추종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서 다뤘던 주제가 뭐냐면 이 추종자들이 벌인 살인이거든요. 그 폴란스키 감독이라고 네. 한 몇 년 전에 그 성추행으로 되게 그 감독인데 네. 되게 유명한 감독입니다. 거장 중에 한 명인데 이 찰스 맨슨의 패밀리가 이 와이프를 죽여요. 그 친구들하고 그 네. 집까지 가서.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테이트 씨가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임신 중인 걸 알면서도 살려달라는 이 여자를 되게 잔혹하게 죽인 거예요. 미국에서도 되게 이게 파장이 엄청 커요. 지금조차도 이 찰스 맨슨 하면은 그런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런 미치광이를 멀쩡한 애들이 쫓았을까, 따랐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네네. 하지만 사건은 벌어졌고 얘가 말하는 그런 컬트적인 사이비 종교 내용도 잘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구멍이 너무 많고 허술하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꼬여냈나. 네. 여전히 미스터리인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넷플릭스 시리즈가 뭐냐? 마인드 헌터입니다. 아. 마인드 헌터라는 그 데이비드 린처 감독의 핀처 감독의 감독과 연출로 한 마인드 헌터 시리즈고요. 지금 시즌 2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보려고 시도하다가 저희 와이프가 그런 약간 1화부터 좀 잔혹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못 보겠다고 해서. 맞습니다.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시리얼 킬러라는 말을 쓴 프로파일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970년대에 보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연쇄살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거를 이제 프로파일링 기법이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네. 처음에는 연쇄살인범을 잡기만 했다면 동기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런 살인자가 되었는가? 네. 왜 이런 연쇄살인범을 일으키는가? 마냥 살인범을 찾는 게 아니라 동기를 찾고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지 찾고 그걸 만들어낸 용어를 이제 시리얼 킬러라는 말 자체를 이분이 만들어내는데 로버트 K 레슬러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시리얼 킬러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어떻게 보면 프로파일러의 창시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 이분을 모티브로 한 배역이. 에드먼드 캠프라는 사람은 계속 조언을 해줘요. 이들에게 그런 뭐랄까요 그 시리얼 킬러들에 대한 내면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런 살인을 저질렀는지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최소 8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누가 봐도 아까 경찰들이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살인을 고백했을 때조차도. 네. 근데 그 내면에는 되게 엄청난 살인마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정을 안 주면서도 실제로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담담하게 표현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정도로 표현을 했고 찰스 맨슨 같은 경우도 실제로 면담을 한 내용이 그 중간에 에피소드로 나오거든요. 네. 엄청난 달변입니다. 찰스 맨슨. 그리고 그 헐리우드는 원스 어폰 어 타임 할리우드에서 이 사람이 찰스 맨슨 역을 했던 사람이 또 똑같이 찰스 맨슨 역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가장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븐이거든요. 맛깔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끌려 들어가요. 처음에는 그 에드먼드 캠퍼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부터가 이제 드라마의 시작이 아닌가. 그리고 한 명 지금 딱 2명만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시리얼 킬러들 연쇄살인범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잡기도 해요. 네. 그리고 약간 드라마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근데 아쉬운 거는 2편까지도 꽤 재밌는데. 네.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너무 이게 공들여 만들다 보니까 네네네. 좀 나오는 것도 늦었지만 네. 생각만큼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공들여 만든 만큼. 보는 사람들은 되게 평을 되게 좋게 하지만 그래서 시즌 3이 지금 약간 후야무야 됐고.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편까지만 봐도 시즌 2까지만 봐도 꽤 괜찮은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하나다. 봐야겠네요. 저는 혼자 봐야겠네요. 이거 맥주 한 잔 먹으면서 보면 꽤 재밌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되게 사람이 에드먼드 캠퍼라는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영화 한니발 네.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그 한니발 렉터와 되게 약간 흡사하고요. 그 계속 면담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어쨌든 연쇄살인범들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한 시리즈물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애드가 나올 때마다 기분이 묘합니다. 8명을 죽인 사람인데 되게 친근하게 나오고 그 심지어는 그 FBI 네. 이게 친구라고 부르는데 그 FBI도 얘가 없었으면 좀 수사가 힘들죠. 그렇죠. 네네. 되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 되게 뭐랄까요, 애매한 감정을 품습니다. 어쨌든 범죄자니까 거리를 두고 그렇죠. 약간 미워해야 되는데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친근해지기 뭐 요소도 있고. 그렇죠. 양가적인 감정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것도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듣다 보면 아 진짜 미친놈이 많구나 세상에. 좀 세상을 좀 암울하게 보게 되는. 넷플릭스에 좀 그런 시리즈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저는 그 맨헌트 유나바머라고. 아 그렇죠. 그것도 재밌었죠. 네네. 그거를 봤었는데. 비전 나오죠. 네네. 그래서 약간 뭔가 그런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픽션도 살짝 가미가 된. 그렇죠. 네네. 그런 작품이 넷플릭스에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런 걸 되게 많이 만들죠. 그리고 조디악. 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해결된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비슷하게 좀 취급받던 조디악도 영화화됐고 실화 사건에 좀 관심이 많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봤으면 한 드라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봐야겠네요. 저도.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꽤. 맥주 한잔 먹어서 보기 딱 좋은 그런 시리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방송 여기까지죠? 여기입니다. 네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로우 타일러님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을 통해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